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 북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유난한 도전, 부제로는 경계를 부수는 사람들, 토스팀 이야기라는 책이고요. 저자는 정경화 저자시고 출판사는 북스톤입니다. 우리나라 표현 중에 단어 중에 유난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언행이나 상태가 보통과 아주 다르다, 또는 언행이 두드러지게 남과 달라 예측할 수 없는 데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적으로는요. 근데 보통은 유난하다라고 잘 안 쓰고요. 유난스럽다, 아니면 유난 떤다,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게 되죠. 보통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사회가 보통과 다르거나 대부분의 사람과 다르게 두드러지는 것을 일반적으로 좋게 보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이 책 유난한 도전은 유난하다라는 표현을 아주 자랑스럽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무래도 도전과 혁신에는 유난한 마음가짐이 필요할 거고요. 그런 유난함이 이 세상을 바꾸는 그런 힘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책은 제목은 유난한 도전이지만 이 책의 내용은 토스라는 회사와 거기 관련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토스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면서 써보신 적이 있을 것 같고요. 누적 가입자가 2200만 명 이상이라고 하니까 우리나라 국민의 한 절반 가까이는 가입한 국민 앱이겠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써보셨지 않았을까. 써보지 않으셨어도 아마 토스 뭔지 알지, 이렇게 정도는 들으면 아는 앱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은 사실 간편 송금이 굉장히 보편화됐죠. 그래서 누구한테 돈 보내는 일이 별로 어렵지 않은 시절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송금하려면 절차가 꽤 까다로웠어요. 사실은 폰뱅킹, 인터넷 뱅킹, 여러 가지가 있긴 했지만 공인인증서가 꼭 있었어야 됐고, 이 송금을 하다가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3번, 5번 틀리면 그 인증서가 아주 락이 걸려버려가지고 그러면은 더 이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못하고 은행에 찾아가서 본인인 걸 증명해서 다시 그 보안을 풀고 이래야 되는, 그래서 돈 한 번 보내는 게 참 번거로운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토스는 그런 간편 송금이라는 게 없던 시절에 간편 송금 앱을 만드는 걸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국민의 절반가량이 거의 사용하는 이런 종합 금융 핀테크 기업이 된 그런 회사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전현직 직원들 35명의 인터뷰를 기반으로 써진 책이고요. 이 토스라는 회사의 창업과 도전기, 그리고 실패, 성장, 이런 내용들을 아주 처음부터 근래까지 2022년의 현재 상황까지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책들은 그 외국의 글로벌 기업들, 성공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종종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어떤 창업기와 성공기를 담은 그런 책들이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어요. 한국판의 그런 느낌이 드는 책이었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창고에서 몇 명이 모여서 막 뚝딱뚝딱 스타트업을 만들어내기 시작해서 지금은 애플이 된 이런 이야기들을 다룬 책들 있잖아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생각이 되고, 사람으로 치자면은 어떤 자서전이나 전기 같은 성격의 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류의 책들의 장점은 읽으면 그 가운데서 어떤 성공을 먼저 한 사람들의 발자취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주 짧게 묘사된 부분을 하나 읽어드리면, 그저 앱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단 한 명에서 시작해 2,000명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부끄러운 실패, 절체절명의 위기, 돌아보니 중차대했던 결정,
짜릿한 성공의 순간순간을 성실히 묘사하고자 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책의 어떤 성격을, 아이덴티티를 잘 나타내주는 그런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이승건이라는 그 창업자가 한 명이 앱 하나만 만들어보자 이렇게 혼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수가 2,000명이 넘는 큰 회사로 성장한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방금 얘기 드린 그 한 사람, 처음 시작했던 한 사람이 바로 이승건 대표인데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엘리트고요. 코스를 밟는 서울대 치대를 졸업해서 삼성의료원에서 전공의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뭐 그냥 그렇게 쭉 갔으면 아주 성공한 그냥 치과 의사가 됐겠죠. 수입도 좋고 본인도 책에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나한테는 아주 충분한 월급이었다. 수입이었다. 근데 그렇게 탄탄한 그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승건 대표가 한 번만 도전을 해보자. 다른 삶을. 그렇게 5명의 팀원을 모아서 앱 하나만 만들어보자. 그렇게 시작한 회사가 토스고 지금은 2,000명의 큰 조직이 된 여기까지 오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어떤 한 사람의 성장 소설처럼 막 이렇게 흠뻑 빠져서 읽을 수 있게 재미있게 써놨습니다. 제가 이게 성장기가 아니라 성장 소설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만큼 재미있습니다. 소설처럼 스토리가 서사가 주는 어떤 재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마치 소설을 읽듯이 쭉 읽을 수 있었고 이게 조금 이상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쭉 읽으면서 중간중간에 왠지 삼국지가 자꾸 떠올랐어요. 아마 제 생각에 그런 것 같아요. 맨 땅에서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일으킨 회사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굴지의 IT 대기업들과 막 경쟁합니다. 금융시장에서 경쟁하고 그런 내용들이 삼국지에서 유비관우 장비 3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래서 황제를 끼고 있는 조조의 위나라와 오랜 기반을 가진 아주 부유한 오나라와 경쟁을 하면서 천하를 다투는 이야기. 약간 비슷한 느낌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재밌었던 게 이 삼국지의 총나라잖아요. 유비관우 장비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읽고 있었는데 책이 다 끝나고 끝에 한 2장, 3장 마지막 장에 그런 비슷한 이야기를 본인이 하는 부분이 나와요. 총나라의 제갈량 이야기를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읽으면서 아무 기반도 없이 이렇게 거대한 공룡들과 경쟁하면서 여기까지 이어진 이런 개척 정신 같은 게 저한테도 알게 모르게 전달이 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은 성공기입니다. 성공 소설이고요. 소설은 아니죠. 성공기입니다. 실제 이야기니까. 그렇다면 이 책이 이야기하고 있는 성공의 비법은 무엇일까? 원래 많은 자기계발서나 성공 관련된 서적이 그런 내용들을 다루죠. 시크릿, 유명한 책이 그런 거죠. 성공의 비법을 다루는, 부의 비법을 다루는 그런 책들은 비법을 나중에 공개를 하는데 이 책의 저자는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 비법을 찾기 위해서 스스로도 묻고 또 묻고 인터뷰 내용도 계속해서 읽어보고 근데 뭔가 한 단어로 정리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성공의 비법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에 저자가 찾아낸 성공의 비법은 어떤 시크릿처럼 비밀의 레시피가 아니라 굉장히 싱거운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는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에 끝에서 겨우 건져 올린 답은 싱거웠다. 남다른 성취를 하고 싶다면 남달리, 유난히, 각별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수밖에. 그보다 영리한 지름길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력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낡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다른 답은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 책의 제목이 정해졌다. 토스는 유별나다라는 어떤 시선에 대한 항변이기도 했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이 유난한 도전이 된 거이고요. 결국 성공의 비법이라는 거는 특별한 게 없다. 더 유난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수밖에 없다. 노력과 헌신입니다. 그것도 그냥 일반적인 평범한 수준의 노력과 헌신이 아니라 남다른 성취를 하고 싶다면 남달리 유별나게 유난히 더 노력하는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력과 헌신으로 8번을 실패하고 9번째에야 성공을 시킨 앱이 그 간편 송금 앱 토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토스는 사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간편 송금만 할 수 있는 앱이 아니라 지금은 종합 금융 핀테크 회사 이렇게 돼 있는데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간편 송금 앱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을 하는데 읽으면서도 참 어느 부분에서는 무모하다라고 느껴질 정도로 진짜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노력과 헌신, 그야말로 노력과 헌신을 들여서 결국에 국내 핀테크 기업으로서는 첫 번째로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한 회사가 됐습니다. 그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뜻을 모르는 경우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니콘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 가치가 1조 원을 돌파한 비상장, 주식시장에는 상장을 하지 않은 스타트업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그냥 시작을 해서 1조 원이 넘는 기업을 만들어냈다. 그런 이야기가 될 겁니다. 노력과 헌신이 성공의 비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여기 한 가지만 더 더해보자면 넘어져도 일어나는 어떤 오뚜기 정신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넘어지는 거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참 실패도 많이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많이도 실패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떤 규제 때문에, 정책적인 규제 때문에, 어떤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들 때문에, 또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의 견제 때문에, 또 때로는 실제로 실력이 부족해서일 수도 있고요. 또 예측을 잘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끊임없이 실패를 계속하지만 빨리 실패하고 빨리 다시 시작하자 이런 마음으로 계속 도전을 하는 어떤 끈기가 성공의 비법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책에 있는 표현을 한번 또 다시 인용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고 무릎이 깨져도 거침이 없다. 다시 일어나 뛰어논다. 그러면서 단단한 어른으로 자란다. 토스팀도 그랬다. 줄곧 실패하고 실패로부터 배우고 실패해서 회복하고 그러고 나서 짜릿한 한 걸음을 내디뎠다. 8차례의 처절한 실패를 거친 뒤에야 간편 송금을 내놓았던 최초의 성공처럼 이후로도 고통스러운 실패를 피하지 못했다. 다만 실패와 성공의 사이클을 무한히 반복하며 더 큰 혁신의 나선을 그렸다. 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실패와 성공이 계속 사이클처럼 반복이 되면서 점점 더 큰 나선을 그리면서 더 큰 성공을 계속 이어간다. 이런 내용입니다. 구성원들 읽어보시면 아마 동일하게 느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모든 구성원들이 진짜 일당백이라는 표현이 딱 맞다라는 생각으로 열정적이었고 노력과 헌신을 들여서 일을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이 토스팀의 초창기의 유행어가 해내세요 였다고 하는데 그게 파이팅이나 잘했어요 라는 게 아니라 응원 반? 의지 푸시 반이죠. 사실은 해내세요 라고 하는 거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응원과 의지를 불어넣는 어떤 그런 구호였다고 합니다. 유행어였다고 하는데 심지어는 이런 정도였다고 해요. 누군가 막 그렇게 일을 하다가 몸살이 나서 오늘 하루 쉬어야겠다, 쓰러졌다 라고 메시지를 남기면 완쾌하세요가 아니라 완쾌 해내세요 이렇게 댓글이 달렸다 라는 정도라고 하니까
뭐 얼마나 그 의지와 에너지가 가득한 분위기였을지 상상이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직원들이 그 당시의 사람들 이야기로는 직원들이 회사의 주인처럼 일한다는 게 실제로 가능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인 이 성공의 흐름을 보면 이런 열정과 노력과 그리고 아주 시의적절한 때에 필요한 도움과 또 규제의 완화 막 이런 것들이 막 또 맞물려서 뭐 성경에 나오는 표현이긴 한데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런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들이 합해져서 어떤 그 목표로 성공으로 가는 이루어지는 것들이 참 재미있는 이야기였습니다. 뭐 뭐니 해도 역시 성장의 동력은 열정일 것이고요. 안주하지 않고 열정적으로 의문을 계속 제기하는 거. 왜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왜 안 되지?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거. 뭐 어떤 도전과 혁신은 그런 왜에서 시작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책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어떤 한계에 닿을 때마다 토스팀은 언제나 왜라고 물었다. 공인인증서 없는 송금은 왜 안 돼? 핀테크 스타트업은 왜 직접 투자와 여수신 서비스를 만들 수 없지? 스타트업은 왜 대기업 사업부를 인수하면 안 될까? 토스는 지금껏 왜라는 질문으로 혁신을 길어올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야기가 담긴 책이고요. 이 책은 제 생각에는 사회에 첫 발을 내딛고 막 적응을 시작한 어떤 젊은이들이 읽으면 그 시기의 고민을 먼저 지나쳐본 어떤 인생 선배의 경험담 같은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실제로 스타트업 같은 창업을 생각하는 분에게는 그 스타트업이 겪어야 되는 어떤 성공기뿐만 아니라 시행착오까지 시행착오와 실패, 뭐 딛고 일어서는 거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된 아주 리얼한 매뉴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반대로 아주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라면 저가 사실은 여기에 포함되는 케이스였던 것 같은데요. 조금 루틴하고 느슨한 출퇴근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뭐 그런 분이라면 읽으면서 굉장히 에너지와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뭐 경제가 유난히도 어려운 시기인데 이런 유난한 도전을 하는 기업과 젊은이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이 책을 추천드립니다. 유난한 도전, 경계를 부수는 사람들, 토스팀 이야기. 프롤로그. 책을 떠올린 것은 2021년 늦은 가을이었다. 봄에 뿌린 씨앗이 여름 내 뜨거운 햇볕과 거센 빛발에도 살아남아 기어이 열매를 맺는 계절. 토스는 그의 토스 증권을 런칭해 가파른 성장 곡선을 그렸고 토스뱅크도 활짝 문을 연 참이었다. 덕분에 토스 사용자 수는 해를 넘기기 전에 2천만 명을 돌파했다. 하나의 앱에서 금융의 모든 순간을 가능케 만들겠다는 꿈은 현실이 됐다. 토스는 마치 이 계절처럼 결실을 거둬들일 채비를 마친 듯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났다면 이 책은 쓰이지 않았을 것이다. 돋보기로 들여다본 토스는 달랐다. 일견 거대해 보이는 성취는 실패라는 수없이 많은 획이 모여 만들어낸 것이었다. 지나온 단계마다 도전과 좌절, 충돌과 갈등이 있었고 여전히 겪는 중이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있었다. 담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실패를 겁내지 않으며 치열하게 다투고 급진적으로 솔직한 단순함을 사랑하는 이들이었다. 한 권의 책으로 엮어내기에 더할 나위 없는 이야기거리가 토스팀에 넘쳐났다.
먼 미래에 토스팀의 시작을 돌아볼 수 있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다. 현실에 굳게 발딛고 있는 기록은 오래도록 큰 힘을 발휘한다고 믿었다. 이심전심이었을까? 조심스럽게 하고픈 일이 생겼다는 말을 꺼냈을 때 커뮤니케이션 헤드인 윤기열님은 단숨에 책이라고 반문했다. 토스팀 리더인 이승건님은 가장 솔직하고 과감하게 써달라고 즉답했다. 열일 제쳐두고 한동안 매달려야 할 것이 뻔했는데도 동료들은 응원을 아끼지 않았다. 전 현직 토스팀원 35명의 인터뷰를 책의 뼈대로 삼았다. 처음엔 20명 정도 만나볼 생각이었는데 이야기를 들을수록 궁금한 게 많아지고 욕심이 나서 수가 자꾸 늘었다. 이 가운데 8명의 인터뷰는 금혜원 이지영님이 흔쾌히 맡아주었다. 6차례 20시간에 걸쳐 온갖 잡다한 질문에 정성스럽게 답해준 이승건님이 아니었다면 이 책은 완성될 수 없었다. 정확히 기억하는 이가 드문 창업 초창기를 이해하는 데에는 특히 남영철님이 보관하고 있던 당시의 메모와 회의록이 큰 도움이 됐다. 재직 중인 팀원들은 물론이고 이제는 토스팀을 떠난 이들도 기꺼이 시간을 내어 흥미롭고 입체적인 기억을 들려주었다. 무엇보다 이 책에 미처 담지 못한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켜켜이 쌓여 토스의 현재를 이루고 있음을 기록해두고 싶다. 이 책은 2011년 봄부터 2022년을 시작하는 순간까지 약 11년의 기간을 다룬다. 그보다 더 가까운 현재는 마치 살아 숨쉬는 생물 같아서 감히 글로 정리하지 못했다. 그저 앱 하나 만들어 보고 싶었던 단 한 명에서 시작해 2,000명의 공동체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만 했던 부끄러운 실패, 절체절명의 위기, 돌아보니 중차대했던 결정, 짜릿한 성공의 순간순간을 성실히 묘사하고자 했다. 토스팀의 일원인 덕분에 더 내밀한 이야기를 보고 들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관찰자의 시각을 지키고 싶었다. 팀원들이 꿈꾸고 좌절하고 싸우고 분노하고 극복하고 기뻐한 기억과 그 감정에 불순물을 보태지 않으려 노력했다. 인터뷰 외에도 슬랙 메신저에 남아있는 대화, 주요 이메일, 언론 기사나 영상 등 가능한 많은 자료를 발굴해 과거를 회상하는 팀원들의 목소리에 현재성과 객관성을 불어넣으려는 시도도 있었다. 하지만 균형 잡기란 좀처럼 쉽지 않았다. 이 책에 불충분한 설명과 편협함이 남아있다면 이는 온전히 나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다. 토스 팀원끼리 주고받은 이메일과 슬랙 메시지 등은 최대한 원문 그대로 실었다. 다만 어색한 문장은 곡해하지 않는 선에서 다듬었다. 업계에서만 통용되는 표현, 전문 용어는 독자가 따로 찾아보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본문 내에서 풀었었다. 유난하다는 단어가 내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토스팀에는 유난히도 많은 도전이 찾아왔다. 말 그대로 7전 8기 끝에 찾아낸 간편 송금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셧다운됐다. 재개한 후에도 모든 시중은행과 제휴 맺기까지 꼬박 3년이 걸렸다. 야심차게 시작했던 토스 대부는 그 이름 때문에 탈퇴 러시로 문을 닫았다. 증권사와 인터넷 은행에 멋모르고 뛰어든 탓에 고난은 계속됐다. 덩치 큰 경쟁자들은 늘 곁에 도사렸다. 그래서인지
토스팀 사람들은 유난했다. 토스 한번 살펴봐 달라는 손편지를 수백 장 써서 은행 지점장들에게 붙였다. 늦은 밤까지 일하다 퇴근해도 아침이면 1분 1초라도 빨리 사무실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차올랐다고 했다. 내 손가락이 더 빨리 움직일 순 없을까 아쉬웠다고 했다. 제품을 출시한 날에도 그동안 고생했다고 격려하기보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1시간 간격으로 밤새워 지표를 들여다봤다. 성장은 피곤도 아픔도 있게 한다고 했다. 끝에 끝까지 파내려가야 속이 시원하다고 했다. 토스 팀원들이 말하는 몰입의 순간들이었다. 다시 가을이 왔다. 지난 1년은 이 사람들 왜 이렇게까지 할까? 라는 질문의 답을 구하는 여정이었다. 묻고 또 묻고 답변 내용을 찬찬히 여러 번 들여다보고 글로 써 내려가는 동안에도 그 답을 찾지 못해 헤맸다. 어느 밤에는 토스가 시작되었던 선능력, 낡은 오피스텔을 찾아가 가만히 서성여 보기도 했다. 끝에 끝에서 겨우 건져 올린 답은 싱거웠다. 남다른 성취를 하고 싶다면 남달리, 유난히, 각별히 노력하고 헌신하는 수밖에. 그보다 영리한 지름길은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노력과 헌신이라는 단어가 어쩐지 낡아 보이는 시대이지만 다른 답을 찾을 수 없었다. 그렇게 이 책의 제목이 정해졌다. 토스는 유별나다는 어떤 시선에 대한 항변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이 책은 성공적인 창업 지침서라거나 핀테크 경영서가 될 수는 없었다. 주인공이 극적인 위기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동화일 수도 없었다. 토스팀은 오늘도 어김없이 실패하고 있다. 꿈을 이룬 듯 보일 때마저도 더 큰 꿈을 꾸고 있다. 현재 진행형인 토스팀의 여정을 돌아보려고 하니 사람들 이야기만 남았다. 인생의 어느 시기 남다른 목표를 향해 있는 힘껏 경주하는 이들의 이야기다.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가 저마다의 목표를 향하여 유난한 도전을 치러내고 있는 이들과 만나 공명하기를 소망한다. 2022년 가을 정경화 1장 선을 넘어서는 용기. 비바 리퍼블리카가 간편 송금 서비스 토스를 정식으로 세상에 내놓은 것은 2015년 2월이지만 회사의 시작은 2013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세간의 부러움을 사는 치과의사로, 부모님의 자랑스러운 아들로, 평탄한 삶이 보장된 것 같았던 이승건이 다른 길의 가능성에 눈을 뜬 것은 그보다 더 전이다. 외딴 섬에서 허겁지겁 책을 읽어치우던 공중보건의 시절이었는지, 처음으로 아이폰을 만나 스티브 잡스의 인생에 관심을 갖게 된 순간이었는지 정확치는 않다. 이승건이 언제 창업가가 되었는가? 라는 질문에 특정한 하루로 답하기는 어렵다. 잘 안 되면 그걸로 그만이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한 발을 들어 다른 세계에 내디딘 것은 2011년 봄이었다. 그 후로도 한참 동안 나머지 한쪽 발은 의사의 길 위에 있었다. 여정의 시작. 벌써 30이잖아. 더 방황하지 말고 개원해야지. 아니야,
조금만 더 미뤄도 되지 않을까? 내가 진짜 원하는 일을 찾고 싶어. 이마트 안을 어슬렁거리던 이승건이 중얼거렸다. 얼마 전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그는 개원할 자리를 물색하고 있었다. 서울서 1시간 반쯤 떨어진 동네 이마트에 괜찮은 자리가 났다는 연락을 받고 찾아온 참이었다. 유동인구 많은 대형 마트 안에 병원을 여는 게 좋다고들 했다. 근처에 아파트 단지도 크고 지하철역으로도 이어져 있어 과연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러나 이승건의 표정은 마뜩잖았다. 한쪽 구석에 걸터앉아 마트 안을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미동도 않고 지켜봤지만 그의 마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요동치고 있었다. 전공의 시절이 떠올랐다. 이승건은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 치과 대학에 갔고 실제로 치과 의사 월급은 그에게 충분히 많았다. 그는 내내 부모님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다. 그러면서도 앞뒤 꽉 막힌 모범생처럼 보이고 싶지는 않았다. 한마디로 남들 보기에 공부도 잘하고 놀기도 잘 노는 엄친아로서의 삶을 살았고 그 삶에 자족했다. 어느 날 자기 병원을 차린 7년 선배가 밥을 사주겠다고 의국에 놀러 온 적이 있었다. 우리도 나중에 저런 차 탈 수 있겠지? 벤츠 세단을 몰고 온 선배를 보며 의국 사람들은 드림카라고 했다. 별 생각 없이 넘길 수도 있는 말이었다. 그런데 어쩐지 그 말에 더럭 겁이 났다. 꿈의 크기가 겨우 비싼 외제차 정도인 사람에 머물게 될까봐 두려웠다. 가능한 가장 거대하고 화려한 꿈을 꾸고 싶었다. 이승건은 전공의 과정을 그만두고 푸르메 재단의 장애인 병원에서 일했다. 충만한 시간이었다. 이가 어떻게 아픈지 제대로 설명조차 하지 못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서 고통이 사라진 표정으로 환히 웃어 보일 때 이승건은 치과에서 계속 일하는 것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의 삶을 더 낫게 변화시키는 자부심이 그를 부지런히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었다. 그러고 나서 3년 동안 공중보건의료 복무했다. 첫 해는 목포에서 배로 2시간. 그마저 파도 높은 날엔 오도 가도 못하는 작은 섬 전남 신안군 암태도에서 지냈다. 2년차부터는 충북 청원군의 작은 보건소에서 일했다. 별달리 놀거리가 없는 동네였고 이승건은 밤마다 책에 파묻혀 지냈다. 특히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에 매료되었다. 이승건은 몰락한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 플루타르크 영웅전을 읽으며 꿈을 키웠던 나폴레옹의 삶에 자신을 투영했다. 나폴레옹은 기존의 문법에 얽매이지 않는 인물이었다. 프랑스군이 빠르게 진격하면서도 끼니를 거르지 않도록 통조림을 탄생시키는 데 기여했고 시가전에서 대포를 쏘아 진압하는 파괴적인 전술을 구사했다. 나폴레옹은 또한 공화주의자였다. 황제에 오른 뒤에도 자신을 공화주의자라 칭하며 공화주의를 지켜야 하는 이유를 장문으로 남겼다. 이승건 역시 공공선을 추구하는 로마 공화정을 깊이 흠모했다.